조선 왕조 519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십 년간 태평성대를 이끈 성군도 있었고 끝없는 논란 속에 기록된 군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왕은 조금 다릅니다. 재위기간 단 1년 2개월. 그럼에도 역사교과서와 실록 어디에서도 그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종 1450년에서 1469년까지 조선 제8대 왕 예종. 아버지 세조의 강력한 그늘 아래 태어나 짧고 굵게 불꽃처럼 살다 간 이 왕을 오늘 제대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과 치적, 그리고 그가 남긴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4개월 만에 끝난 왕의 일생, 예종의 비밀. 일부 탄생과 성장, 세조의 아들로 태어나다. 1450년 조선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황. 훗날 조선 왕조실록에 예종이라는 묘호로 기록될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양대군, 즉 세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렬한 쿠데타인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거머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계유정난 1453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친정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정변. 이황은 세조의 차남이었습니다. 장남 의경세자가 먼저 왕위를 이을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의경세자는 1457년 불과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황에게 운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조의 유일한 후계자는 차남 이황뿐이었습니다. 어린 이황이 겪은 삶의 환경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군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신과 반대파 사이의 갈등, 정치적 긴장이 궁궐 안에 항상 감돌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황은 왕위 계승자로서 철저한 제왕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경서와 역사서를 읽고 무예를 익히며 아버지 세조의 통치 방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공신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법전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이황은 이러한 아버지의 통치 철학을 보고 자라며 강한 군주의 모습을 내면화해 나갔습니다. 2부 세자 시절 권력의 중심에서 배우다. 1457년 형 의경세자의 빈자리를 채우며 이황은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당시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세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시강원에서 엄격한 교육이 시작되고 조정의 대신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자시강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왕실기관. 어린 세자 이황은 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가 경서를 빠르게 습득하고 신하들과의 경연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세자 시절 그의 삶에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황은 체질적으로 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 말년에는 세자의 병세 때문에 왕실이 크게 걱정했다는 내용이 실록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세자 이황은 왕위 계승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조가 추진하던 핵심 국정과제들을 세자가 함께 관찰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조시대 주요 정책, 경국대전 편찬 착수, 직전법 시행, 이 시에 난 진압. 세조는 1466년 조선의 토지제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주는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훈구 공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견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한 1467년에는 함경도에서 이 시해의 난이 터집니다. 이 시해는 지역 토호 세력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고 세조는 이를 강경하게 진압합니다. 세자 이황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군주로서의 판단력과 결단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468년 세조는 건강이 크게 악화됩니다. 지병과 노환이 겹치며 더 이상 직접 정사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세조는 세상을 떠납니다. 세자 이황의 나이 18살. 갑작스럽게 조선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부 즉위 조선의 8대 왕이 되다. 1468년 9월 18배 이황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 제8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묘호는 훗날 예종으로 정해집니다. 예는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신하들이 붙인 이 이름에는 짧은 제위였지만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종, 예는 총명지혜를 뜻함. 즉위 직후 예종이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조가 남긴 훈구 공신 세력은 조정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신숙주 같은 거물 공신들이 국정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의 젊은 왕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예종 치세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예종은 즉위 초부터 놀라울 만큼 단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남이의 옥이었습니다. 남이의 옥 1468년 남이 장군 영모 사건. 남이는 이 시대의 난을 진압하며 명성을 쌓은 조선의 명장이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병조 판서에 오를 만큼 출세가 가파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종 즉위 직후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가 영모를 꾀한다고 고발합니다. 남이는 자신이 지은 시 한 수가 영모의 증거로 지목됩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다 하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없어지리, 이 시구가 왕을 향한 반역의 의지로 해석된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시에도 지금도 계속됩니다. 실제 영모였는지 아니면 훈구 세력이 신흥 무장 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였는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예종은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남이를 처형하도록 명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메시지를 조정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첫째, 젊은 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둘째,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는다. 사부, 치적, 짧은 재위 속의 굵은 족적. 예종의 재위는 1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업적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국대전 편찬 계속 추진. 세조 때 착수한 조선 최초의 종합법전, 경국대전. 예종은 즉위 후 이 편찬 작업을 중단 없이 이어나갑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통치체제 전반을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6개 전으로 체계화한 법전입니다. 예종은 재위 기간 동안 특히 형전과 병전 분야의 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종 완성은 그의 뒤를 이은 성종대에 이루어지지만 그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은 예종의 공입니다. 이 법전은 이후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기본법 체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훈구 세력 견제와 왕권 강화. 앞서 언급한 남이의 옥은 단순한 영모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종은 이 사건을 통해 신진 무장 세력과 훈구 공신 세력 간의 균형을 조정하고 왕 중심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 했습니다. 예종은 또한 공신들이 남용하던 여러 특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신전의 세습 범위를 줄이고 군사 지휘권이 왕실에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신숙주 같은 거물 공신들을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짧은 재위 동안 할 수 있는 선에서 왕권의 무게를 꾸준히 올리려 노력했습니다. 군제 정비, 오위체제 강화. 예종은 군사제도에도 손을 댔습니다. 세조가 정비한 오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사훈련의 기준과 무기관리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량미 비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국경방어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생안정정책. 예종은 재위 기간 중 지방 수령들의 비리를 엄히 다스리고 억울한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신문고 제도 운영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구율미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재위였지만 백성을 살피려는 노력의 흔적은 실록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문화교육 장려. 예종은 문치를 중시했습니다.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 기능을 강화하고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적 인쇄와 배포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식이 관료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5부 갑작스러운 승하와 후세의 평가. 1469년 11월. 예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예종은 즉위 이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병세가 악화되어 조정이 긴장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69년 11월 28일. 예종은 경복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향년 20살, 재위 1년 2개월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 승하. 향년 20세.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위가 너무 짧았기에 후사 문제가 곧바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어렸고 결국 신하들의 논의 끝에 형 의경세자의 아들, 즉 예종의 조카인 자상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성종입니다. 역사가들은 예종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단순한 지병 악화로 봅니다. 실록 자체에도 오랜 기간 지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독살설이나 정치적 음모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 후계 구도가 훈구 공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의문의 죽음인가, 자연사인가?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의혹은 남아있지만 이를 사실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후세의 평가는 어떨까요? 예종은 성종, 세종처럼 긴 재위를 통해 방대한 업적을 쌓은 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그를 짧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군주로 평가합니다. 강력한 왕권 의지, 법제 정비에 대한 관심, 공신 세력에 굴하지 않으려 했던 단호함, 이 모든 것이 더 긴 재위로 이어졌다면 그의 치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종의 짧은 생애가 남긴 가능성의 흔적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오늘은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1450년에 태어나 1469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20해의 짧은 삶과 1년 남짓의 재위 속에서도 조선의 법체계를 공고히 하고 왕권의 방향을 설정하며 역사의 흐름에 분명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결과물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종처럼 시간이 부족했던 군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어진 시간이 짧았을 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역사에 남아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성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